완전 다른 맛을 냅니다 지금. 여러분 올 한해도 맛있는 떡국 드시고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떡국 좋아하시죠? 매년 명절 때마다 먹는 게 떡국인데 아직도 떡국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올렸던 영상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영상보다 조금 더 간편하고 더 맛있는 떡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국은 주위 분들에게 끓여줘 보니까 약간 좀 더 진한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진한 맛 한번 느끼시고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굉장히 쉬우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낼 건데 가장 먼저 할 거는 물을 자를 겁니다. 물을. 제가 이번 명절에는 떡국을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구독자님들은 떡국을 드실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떡국을 정말 색다르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색다르지만 맛있을 거예요 아마. 떡국을 의외로 맛있게 끓이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떡국이 어렵진 않은데 포인트가 잡기 약간 애매하긴 하죠. 그래도 방법만 딱 알면 굉장히 쉽네요. 굉장히. 제가 엄청 놀랐던 게 작년에 제 떡국 영상이 되게 잘 됐는데 조회수가 한 60만 나왔으니까 잘 됐죠. 안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좀 색다르게 떡국을 알려드려야 되는지 뭘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전 TV를 안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디 종갓집 며느님이 떡국을 할 때 이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뭐 우선 잘랐고요. 떡국떡 같은 경우는 1인분에 120g 정도 돼요. 오늘은 두 가지 버전을 만들 거라서 2인분을 할 건데 2인분 320g 2인분입니다. 2인분. 방금 저 이거 떡을 사려고 지금 방앗간에 가서 오늘 뽑은 떡을 사왔고 그리고 또 옆에 기름집에 들려가지고 오늘 짠 들기름, 이거 참기름까지 사왔습니다. 떡국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시는 것들은 불순물이 좀 들어있어서 씻는 것도 맞는데 저처럼 오늘 이렇게 바로 뽑아오신 떡은 씻을 필요까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방앗간에서 안 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론 살짝 해볼게요. 그리고 방앗간에서 산 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물만 들어가는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마트에서 밀봉되어 있는 떡 사시면 한번 성분표를 보세요. 거기에 뭐 식용유라든지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쓰시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먹으면 배 꾸룩꾸룩 소리 나오고 여기에 이제 간장으로 국간장 간해야 되니까 한 큰술 정도만 해가지고 떡을 조물조물 간을 해준 다음에 한쪽으로 놔두시고요. 이렇게 되면 떡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면서 간이 배고 그리고 나중에 끓였을 때 너무 막 퍼지지 않아요. 이게 수분이 빠져가면서. 자, 우선 칼질을 먼저 해놓고 한 번에 쭉 이어가 버릴게요. 오늘은 좀 스피드가 필요하니까. 어차피 뭐 칼질이라고 해봐야 대파밖에 없죠. 대파 두꺼운 거 하나. 대파상 세척하실 때 얘는 좀 괜찮은데 이쪽이 막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애들이 있거든요. 이건 꼭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옆에 흙을 제거하셔야 돼요. 녹색 부분은 좀 따로 날리시고 세척하시는 게 편합니다. 훨씬 더 깨끗해요 이게. 아, 칼질 너무 잘 들죠? 확실히 가성비적으로는 알텐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만족해요. 녹색 부분 두 곳으로 나눠줘야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끓일 거니까. 항상 떡국은 두 가지 방법으로 끓이세요. 떡국이라는 게 이상한 게 자기가 먹던 방식에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댓글들을 많이 다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심 사오려다가 목심이 없어가지고 설도 국거리 사왔습니다. 몇 g이냐면 많지 않아요. 오늘 양이 120g. 이것도 120g. 네, 가성비용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마스커스가 60겹 넘는 것까지 써봤는데 이거는 16겹밖에 안 되지만은 충분합니다. 가정에서 이 이상의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칼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떡국이 뭐 할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시작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끓일 거 스테팬으로 이게 1.5L까지 들어가거든요.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불 켰잖아요. 여기 오늘 짠 들기름 넣으시고 살짝만 1작은 술 정도 넣으시고 국거리 그냥 그대로 가열 안 된 상태에서 넣으세요. 일부러 붓게끔 만들 거라서. 그리고 거기에 이번 우리 공동구매 했던 블루베리 와인 소금으로 한 꼬집, 두 꼬집. 오늘도 이거 와인 소금으로 마무리 할 겁니다. 오늘. 확실히 오늘 뽑은 거라서 향이 진짜 좋아요. 들기름은 좀 이따 쓸 거지만 잠깐이라도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들기름 냉장고만 잊으시면 안 돼요. 고기를 볶으실 때는 약불로 볶으시면 안 돼요. 항상 강불로 볶으셔야지. 약불로 볶으면 너무 육즙이 다 새어 나와버리니까. 역시 고기는 진리인 것 같은데 너무 아마 맛있는 향이 나는데 계속 중강불로 가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좀 덜 익은 부분들을 바닥으로 이렇게 익혀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고기 볶을 때는 이렇게 웍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아래쪽에 국물이 계속 맺히거든요. 냄새 너무 좋아요. 들기름 향이 너무 좋죠.
고기 한번 먹어볼까? 맛있습니다. 맛있어. 디글레이즈를 해야죠. 자, 이제 불을 끄고 고기는 건져주시고, 고기는 이렇게 볶아서 놔두시고, 이 정도 색깔이 나올 때까지 볶으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 이제 들기름을 다시 1작은술 정도 넣으시고, 물을 3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중약불로 이거를 약간 볶을 겁니다. 살짝. 그러면 무에서 살짝 물도 나오면서, 고기 볶을 때는 웍을 사용하시면 수분이 다 나오면서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물로 끓이는 것 같이 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감칠맛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뽀얀 느낌은 아니에요. 이 고기 국물은 어차피 디글레이징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깔끔하고 막 지단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여가지고, 무 하나를 잡아가지고 좀 잘 좀 벗겨주시면, 지금 오늘 떡국은 뭐 명절 때 드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떡만둣국 끓여 먹어도 좋은 레시피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좀 간단하게 그냥 만둣국 같은 거 한번 먹을까 할 때도 이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무가 이제 어느 정도 색감이 났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부어줘야 되니까, 오늘은 초간단 버전이니까 물을 500 정도 붓겠습니다. 500. 이거 물을 넣었으면 아래에 있는 거를 잘 긁어줘야죠. 긁어주는 디글레이즈라는 이 기술이 맛있는 향을 책임져 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고기 중에서 좀 두꺼운 거 있어요. 두꺼운 것들만 몇 개 넣어주세요. 얇은 거는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될 것 같고, 무를 떡국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시원합니다, 맛이. 그리고 여기에 육수 넣어야죠. 육수 넣을 때 지금 현재 디글레이즈 된 맛이 어느 정도인지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2개 정도 넣으면 딱 맞긴 하던데, 거의 맛이 지금 없으니까 2개를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2개를 넣고, 그리고 대파도 절반을 넣고, 이거는 지금 맑은 버전이고요. 이 다음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버전인데, 오늘은 맑은 버전부터. 무에서 단맛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무가 좀 끓어서 육수가 좀 나와야 이제 되는 거니까 뒤에서 좀 끓이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버전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신에 이제 작은 웍으로 할 겁니다. 고기를 안 볶을 거니까 작은 웍. 들기름을 1큰술 정도 넣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를 다 넣으세요. 무에 블루베리 와인 소금으로 2꼬집 정도 넣어가지고 간하시고요. 무를 이렇게 소금만 넣어가지고 들기름에 볶아도 익히면은 무나물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나물을 기본으로 만드는 거. 무나물 할 때도 중간에 맛있는 냄새 엄청 많이 나잖아요. 자, 여기에도 이제 대파 절반 넣고, 여기는 육수를 3개 넣어야 돼요. 육수를 3알 넣고, 이거는 지금 국물을 좀 많이 끓일 건데, 여기에 사골곰탕 한 포 넣으시고, 이거 아오운 건데 최대한 다른 화학조미료 같은 게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나마 좀 괜찮아서 쓰실 때도 되도록이면 화학조미료 들어간 것보다는 액기스 들어간 거 쓰시는 게 좋아요. 물도 500. 이렇게 해야지 봉지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얘랑 쟤랑 포지션을 바꿔야겠죠. 얘가 지금 끓기 시작했으니까, 자, 맑은 버전 나오시고, 뒤에서는 물을 좀 끓일게요. 이때 이제 간을 한번 보시고요. 야, 깔끔하다, 깔끔해. 여기에 이제 1인분 양의 떡국을 넣으시고, 떡국떡도 지금 국간장에 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물 간이 너무 세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드시는 것도 너무 맛있거든요. 명절이라고 지단해가지고 올리는 버전이 아니라 간단 버전. 깔끔한 묵국에다가 떡을 넣어보는 느낌인데, 여기다가 계란을 깨서 넣어야죠. 계란을 여기는 하나만 넣을 겁니다. 하나 계란 깨가지고. 떡국떡은 금방 익으니까 지금 이 순서대로 하시면 평상시에도 금방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두 같은 거 넣어서 드셔도 정말 맛있으니까, 집에 냉장고 털이할 때 쓰세요. 이 레시피도 냉장고 털이할 때 야채 같은 거 다 넣어서 하시면 딱 전골 그런 국물이거든요. 전골 국물. 뒤에서는 지금 잘 끓고 있어요. 육수가. 3분 육수랑 와인 소금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만 있으면 집에서 음식이 무서울 게 없다니까. 진짜 너무 쉬워요. 너무. 저는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마지막에 페페론치노 올려서 먹을 거예요. 청양고추 넣는 것보다 페페론치노를 넣는 게 약간 색감이 좀 이쁘더라고요. 마지막에 대파 다 넣으시고, 이제 거의 다 떡국떡이 익어가고 있겠죠. 오, 맛있겠는데. 떡국떡만 익으면 됩니다. 어차피 금방 익으니까. 자, 이제 불을 좀 크게 키우신 다음에, 항상 계란을 넣기 전에는 불을 키우시고, 그리고 계란을 쭉 붓고
불을 끄시고, 이게 순서죠 항상. 그래야 가장 부드러운 계란을 만들 수 있어요. 중식 스타일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후추를 살짝 뿌려 먹어야 맛있죠. 접시 밑에다가 뿌릴게요. 수추를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거는 끝났고요. 이게 무랑 진짜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좀 남았으니까 옆으로 놔두고, 한 그릇 이쁘게 떴으니까 잠깐 옆에 놔둘게요. 뒤에는 불이 끓으니까 불 좀 줄이고, 우선 잠깐 옆으로 가 계시고.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소고기만 이렇게 옆으로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떡국 딱 금방 완성이죠. 자, 우선 저거 되기 전에 좀 먹어볼게요. 시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 자, 알겠습니다. 무 들어간 거 먹어봤어요? 떡국이요? 아니요? 무 들어간 거 안 먹어봤지? 대부분 안 먹어봤더라고. 뒤에 불 좀 꺼놓고, 자, 드셔보십시오. 냄새가 되게 시원한 냄새 나요. 아, 그러지. 나중에 한번 이 방법으로 누구 끓여줘봐. 깜짝 놀란다니까, 사람들이. 아, 이 무가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국물 많이 다르지. 약간 어묵탕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소고기 묵국처럼 네. 시원한 게 네, 베이스인데, 맞아요. 소고기 묵국 같은. 또 소고기를 볶았잖아. 그걸 또 긁어내가지고 만든 거니까 이게 약간 모르게 그 감칠맛이 딱 있어. 그러니까 소고기 묵국은 끓이니까 깔끔하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진한 맛이 있어요. 나 엄청 사골 넣은 거 같이 진하잖아. 사골 안 넣는데. 네, 진짜. 여기는 사골 넣었거든? 여기는 안 넣었단 말이야. 혼자 약간 몸보신하면서 먹기에 좋아. 딱 맞는 것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이 국물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네, 깔끔하고 진한 맛.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계란도 먹어봐요. 무랑. 지금 무가 씹는 맛도 좋고 되게 달달해서 좋아요. 무 완전 맛있어요, 여러분. 무 완전 맛있어요.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이 무랑 떡이랑 계란, 파, 고기를 한 번에 먹어야 돼요. 고기를 같이 먹으면, 이거 지금 아까 국물이었잖아. 이거는 볶아진 거잖아. 네. 따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게. 볶아진 고기라서 완전 다르지. 질감도 다르고. 와,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마무리를 또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물하고 1대1이 들어갔고, 저것보다 훨씬 더 물을 더 많이 끓였죠. 이것도 이제 사골이 들어갔으니까, 사골 육수가. 이게 얘랑 만드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맛도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이거는 사골이 들어갔어도 얘가 더 진합니다. 디글레이즈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골이 없어도 저렇게 진하게 끓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버전을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떡국떡을 다 넣으시고, 떡국떡을 이렇게 재워두었던 이 국간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간이 모자라면 쓸 수 있으니까 놔두시고, 처음에 넣지 마세요. 기본 간들은 있으니까. 아직 제가 페페론치노를 안 넣었습니다, 저기에.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파 다 넣으시고, 이거는 좀 국물을 많이 잡아드린 이유가 만둣국 같은 걸 끓여 먹을 때 쓰면 좋은 거니까 좀 국물을 일부러 넉넉하게 잡아드린 거예요. 계란도 풀어놔야겠죠. 이 정도면 됐고, 여기에는 처음부터 페페론치노를 좀 넣을게요.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저는. 페페론치노 이거 만지고 손 바로 씻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운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한 1시간 정도까지는 약간 긴장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끓어오릅니다. 여기에는 계란을 하나 더 넣어야겠다. 국물이 많으니까. 하나 더 넣을게요. 2개로. 끓으면 항상 중불로 줄이시고, 떡만 익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떡이 어차피 국간장으로 간을 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끓였을 때보다 훨씬 덜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퍼지는 거에 대한 걱정은 덜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간 보시고, 저는 국간장 이거 안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끄겠습니다. 팔팔 끓으면 불 끄고 계란을 쭉, 이건 많으니까 돌려가지고 싹싹 긁어서, 계속 얘기하지만 불을 끄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불을 꺼야지 아주 부들부들한 게 됩니다, 계란이. 자, 계란이 살짝 익어야 되니까 얘는 살짝만 잠깐 놔두시면 됩니다. 국간장은 치워버릴게요. 이게 아까 먹을 때도 국간장으로 간을 해놓고 먹으니까 떡이 되게 간이 맞죠? 맹맹한 떡이 아니라 맞아. 떡에도 간이 돼서 되게 맛있어요. 확실히 그게 다르더라니까. 이것도 떠보면 아래부터 뜰게요. 떡이 좋으시면 떡을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떡양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것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것도 먹어보겠습니다. 향이 달라요? 완전 다르다니까? 맛도 완전 달라. 이거는 깨끗해, 맛이 아주. 묵직한 것보다. 와, 칼칼한 거 넣은 거 알겠지? 이거는 약간 황태해장국 같은 맛. 그지? 네, 깔끔하고 얼큰하고. 근데 일부러 페페론치노를 넣은 이유가 이걸 똑같이 계란 들어갔는데도 느낌이 달라요. 완전 다르지. 그 계란 느낌이. 추운 날에는 이거 끓여주면 국물만 계속 이렇게 먹고 있을걸요?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와 여러분 진짜 떡국이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아닌데 확실히 이 무를 넣는 게 여기에는 계란을 또 2배를 넣었잖아요. 2개를. 계란이 더 폭신하게 두꺼우면서 볼륨감이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무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의 단맛, 시원한 맛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기에. 아 페페로nci노가 진짜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 와 고기를 하나 먹어보고 여러분 미션 석세스.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2가지 버전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걸 이렇게 금방 뚝딱 만들었다고 할 정도의 맛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애는 정말 묵직하면서 약간 무거운 맛이거든요. 오히려 사고를 안 넣었지만 더 고기 베이스의 육수를 낸 것 같은 맛. 두 번째는 고기 육수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진하게 우리는 황태해장국처럼 녹진한 뽀얀 국물의 맛이 나요. 생선으로 우린 것 같은. 생선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두 번째 하는 거는 계란을 꼭 2개를 넣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완전 달라 완전. 얘는 지금 페페론치노를 넣었기 때문에 후추를 안 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후추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향 베이스들이 완전 달라가지고 완전 다른 맛을 냅니다 지금. 그리고 떡은 국간장에 절여놔가지고 떡만 먹어도 와 기가 막히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마늘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돼요. 떡국에 마늘 넣으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죠. 저는 작년 제 떡국 영상에는 마늘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마늘 대신에 무가 들어간 거죠. 미쳤다 미쳤어 정말. 아 누가 좀 이런 걸 끓여주면 자주 먹을 텐데 끓여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국간장으로 한번 한 뒤에 끓이면요 생각보다 진짜 안 퍼집니다. 이거 진짜 끓인 지 30분 돼가거든요. 지금 쫀득쫀득합니다. 쫀득쫀득. 대부분 일반 떡이면 말랑말랑해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저는 성공으로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시피 같은 경우는 설 명절 때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평상시에도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고 너무 맛있는 맛이니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